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 동영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씩 못 올리고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고 어, 뭐 이틀밖에 안 됐지만은 일단은 제가 느끼는 부분들 생각나는 대로 또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부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자꾸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좀 중요시 해야 될 것, 최근에 했던 것들, 왼팔 운동, 이제 다리가 균형이 맞다라는 조건이 하에 왼팔 운동을 얼마나 해주느냐 이렇게 중에 왼팔 운동을 할 때 항상 세 가지가 걸려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왼팔, 오른쪽 어깨, 머리 이걸 어떤 특정한 비율로 뭐 1대 1대 1로 하든 뭐 2대 1대 1로 하든 여러분들이 생활관에 하여튼 좋은 쪽으로 왼팔과 오른쪽 어깨 들썩과 머리 흔들어 주는 거를 조금 자주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하고, 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다리 무릎으로 이렇게 무릎 높이 드는 거 있잖아요. 다리 동작하는 거, 다리 들기 동작하는 거. 그거 제가 전에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무릎을 이렇게 들어 다리를 조금,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도 발바닥을 지면에서 조금 더 높이 드는 연습을 좀 하시라 그랬죠. 그죠? 연습을 하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 한 2시간에 한 번 꼴로는 한 7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다리를 오른다리 한 번, 왼다리 한 번, 오른다리 한 번, 왼다리 한 번 이렇게 높이 무릎을, 그죠? 이렇게 들어주면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윗배 쪽으로 자꾸 올라와서 윗배 쪽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자꾸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자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제가 자기 전에 한번 하세요. 자기 전에 뭐 10번까지는 아니더라 한 7, 8번 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한 번 하세요. 그냥 한 7, 8번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이런 거 꼭 했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안 되면 윗배가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아랫배로 내려가 버리면, 뭐 물론 뭐 보충, 누워서 보충을 하시든가 뭐 이걸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수도 있고, 윗배가 죽어버리면 찌그러져 버리면 이 상체에서 뭘 맞추는 게 무의미해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리를 맞추더라도 아랫배 쪽에 이렇게 아랫배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다리를 맞추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윗배가 주도권을, 윗배, 가운데배, 아랫배 이렇게 3등분을 한 다음에 윗배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죠? 아랫배가 튀어나오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들도 이제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죠? 전신 운동. 우리가 항상,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대칭 문제에 걸려 있지만은, 오른쪽 비대칭이라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걸려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대칭 문제만 자꾸 개선하려고 달라들어서는 안 된다. 대칭 문제와 비대칭 문제를 항상 병행해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비대칭 문제만 계속 하면 몸이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전신 운동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전신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충격이 덜하고 명현현상이나 2차 자각 증상 이런 것도 좀 덜 경험하고 몸이 좀 덜 고생한다는 겁니다. 5대 5까지는 아니더라도 5대 5 정도로 생각한다 하는 마음으로 비대칭 운동하고 또 전신 운동하고 비대칭 운동하고 전신 운동하고, 그것도 비대칭 운동과 전신 운동을 약간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전신 운동 하는데도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고 한다든가, 전신 운동 하는데도 왼팔에 힘을 조금 더 주고 한다든가, 이렇게 좀 혼합된 형태로 하실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항상 전신 운동과 비대칭 운동을 병행해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비대칭 문제를 자꾸 해결하고 거기에만 꽂혀 있다 보면 나중에
전신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도 까먹어 잊어버려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 뒤로 뛰는 거, 뒤로 걷는다, 뒤로 뛴다, 뭐 팔을 뒤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돌리면서 뒤로 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머리를 자꾸 흔들어준다. 이거 중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하여튼 손가락 문제 해결한다. 손가락 운동, 호랑이 발톱을 하든가 무릎에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준다. 허벅지 쪽에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해준다든가. 손가락 분명히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발가락 문제. 발가락에서 혈액순환이 안 돼 버리면 몸 전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좀 한쪽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그 뭐 독일에서 활동하셨던 한의사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발가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분의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아, 발가락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우리가 발가락이 무죄반증이 되고 발가락이 허물허물해지고 발톱이 자꾸 두꺼워지고 발에 무좀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발가락 문제가 점점 심해지면 통풍이 오고 무릎 관절이 나가고 다리에 자꾸 쥐가 내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발가락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라는 거는 자꾸 마사지를 해주든 발가락 운동을 해주든 어떻게 하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어깨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물병 운동 뭐 하루에 3번, 4번 정도 꼭 하셔야 되죠. 그죠? 왼팔 운동도 강, 중, 약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좀 혼합해 가면서 잘 진행하시고 사실 머리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머리를 어느 쪽이 약한지를 좀 찾아서 주로 오른쪽으로 피가 안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가는 게 그거는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안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왼쪽으로 또 좀 안 올라가는 성향이 또 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만 너무 공략하다 보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뒤로 뛰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뛰어야 되냐 우리가 전진보행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혈액이 앞쪽으로 쏠려요. 그러면서 허리가 이렇게 자꾸 굽어진다 이거예요. 뒤로 걸으면 허리를 굽혀서 뒤로 걷는 거는 좀 어색해요. 뒤로 걷다 보면 허리가 자꾸 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안장다리가 안쪽으로 자꾸 모이려는 그런 습성이 생깁니다. 한번 뒤로 걸으면서 뒤로 뛰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뒤로 뛰는데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이렇게 뛰는 사람, 허리가 굳어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뛸 수도 있지만은 허리가 정상이라면 뒤로 뛸 때 보면 허리가 똑바로 펴질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뒤쪽으로 가면서 몸이 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안장다리가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발끝이 안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운동하실 때 여러분의 몸을 잘 점검해 보세요.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자꾸 연구하는 자세로 자꾸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거 자꾸 잊어버릴까 해서, 또 팔꿈치 문제, 이거 자꾸 팔꿈치 운동, 누워서 할 때 팔꿈치 운동 하시죠? 누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팔꿈치 운동 이렇게 하시고. 자, 동영상들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야 기억이 납니다. 동영상 딱 덮어놓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딱 봉착하면 왜 이러지 하고 이제 혼자서 막 함정에서 빠져 허우적허우적 거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열심히 듣고 있으면 기억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방법들 굳이 말씀드리자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 물병 운동하다가 우연히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게 사실 예전부터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팔을 이렇게 우리 팔 돌리기 할 때 손바닥을 펴라 그랬죠.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이렇게 펴서 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깥쪽으로 이렇게 젖히면서 이렇게 돌려주게 그게 더 좋다 그랬습니다. 이게
팔이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형태로 상체는 자꾸 안쪽으로 굽고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몰리면서 어깨가 자꾸 아파진다. 그러니까 어깨 아프신 분들은 팔을 이렇게 자꾸 바깥쪽으로 트위스트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팔을 이렇게 쭉 뻗은 상태로 팔꿈치를 접으면 안 됩니다. 팔꿈치 접지 마시고 우리 운동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꿈치를 쭉 펴서 어깨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자, 맨손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맨손보다는 물병 같은 걸 좀 활용하는 게 좋아요. 물병이 있으면 이렇게 쭉 뻗어서, 자, 이렇게 들었다 내립니다. 팔꿈치는 접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팔을 일직선되게 쫙 뻗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다란 느낌으로 그냥 쭉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이 뒤로 가서 뭔가 활동하는 시간보다는 팔이 앞에서 뭔가를 컴퓨터를 하고 글씨를 쓰고 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거의 앞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야구를 할 때 제가 투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뒤에서 공을 이렇게 앞으로 던지는, 또 배드민턴을 쳐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치는, 탁구를 쳐도 옆에서 앞으로 당기는, 이 앞쪽으로 뭐 재미삼아 왼손으로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 보행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원리로, 그러니까 등 근육이 자꾸 앞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그런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 운동뿐만 아니라 몇 가지 운동을 통해서 저는 몸으로 느꼈던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병을 앞에서 위로 든다라는 거는, 물론 물병이 뒤로까지 이렇게 해서 물병을 뒤로 돌리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돌아가면 어깨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고, 앞에서 약간 얼굴 높이까지 이렇게 눈 높이까지 정도만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이게 물병을 들어 올리면서 뭔가 앞에서 뒤로 던지는 동작하고 좀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남자든 여자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슴이 이렇게 좀 처져요. 남자들도 가슴 근육이 이렇게 처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앞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몰렸다가 점점 밑으로 처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보면 뭔가 자꾸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들리는 느낌이 들고, 처음에 물병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쪽 그 쇄골하고 어깨뼈 만나는 지점이 뻐근하게 아프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뭐 안 아프신 분들은 좀 덜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가 띡 하고 이렇게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좋아지려면 이 부분을 약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할 수는 없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물병으로도 하지만 캐틀벨로도 이렇게 합니다. 캐틀벨 이거 어지간한 사람들 잘 못하실 거예요. 남자들도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훈련이 돼서 하는데, 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남자들 어지간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세요. 이거 어깨 근육 뭐 터질 수도 있습니다. 파열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씩 처음에는 뭐 맨손을 이렇게 맨손을 이렇게 해도 뭐 느낌이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밑에서 위로 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뒤 근육 쪽으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등 뒤쪽, 이 어깨 뒤쪽을 이렇게 두드려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원하다 그래요. 저도 저희 아내가 집에 있는데 가끔 가다가 등을 이렇게 툭툭 쳐주면 되게 시원하다 그러면서, 아프면서 시원하대요. 아프면서. 저는 아프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냥 두드려주면 저도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제 아내는 두드려보면
아프면서 시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등 전체가 아니고 이 윗부분을 특별히 두드려 주면 아파하면서 시원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원하다 그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위쪽이 다 빠져요. 사실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빠져버리는 건데 이 가운데나 뒤쪽은 그래서 활벽은 이쪽은 살아는 있고 그 나중에 보면 어깨가 연세가 많아진 노인분들이나 이래 보면 어깨가 점점 얇아져요. 이게 앞쪽으로 넘어와서 처지기 시작하고 등 근육도 나중에 소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운동을 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깨 쪽도 뭔가 개선이 일어나고 이 앞쪽 어깨 충돌 증후군 나타나는 어떤 여기에도 개선 효과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팔 돌리기 이렇게 하잖아요. 뒤로 뛰면서 이거 하세요. 자, 하루에 이거 뭐 하여튼 좀 합니다. 한 5, 60회는 꼭 이렇게 돌려봅니다. 좋으니까 하죠.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루에 그냥 운동하는 거 이게 뭐 가지수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거 뭐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해서 발꿈치 운동, 손목 운동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한 100가지 이상은 다 운동할 거예요. 뭐라도. 심지어 뭐 턱관절 운동도 하니까. 그죠? 또 이마 누르기 뭐 이마도 옆으로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요. 전에는 주로 오른쪽으로 피가 안 올라와서 되게 좀 힘들었는데 다리를 맞추고 나니까 이제 특별히 오른쪽으로 많이 안 올라온다. 근데 오른쪽으로 좀 덜 올라온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거의 안 느껴져요. 이제 오른쪽 왼쪽 머리에서 솔직히 구분이 잘 안 가서 거의 비슷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다리가 안 맞을 때는 유난히 오른쪽으로 피가 안 올라와서 오른쪽 머리를 막 이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눌렀거든요. 근데 그때 눌렀던 게 도움이 된 것도 있고 또 다리가 맞아지면서 이상하게 오른쪽 머리로 피가 잘 올라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오른쪽도 눌러주면 왼쪽도 비슷하게 좀 눌러줍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누워서 운동할 때도 뒤통수 누를 때도 가운데 뭐 좀 눌러주고 오른쪽 뒤통수도 콕 눌러주고 왼쪽 뒤통수도 콕 눌러주고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의 경우에요. 여러분들하고 제 몸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창자에 뭐 팽창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 머리 쪽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하고 똑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거,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보면 시원하다고 느끼거든요. 쭉 뻗어서. 물론 옆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가장 힘들면서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약간 벌리면서 해도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앞쪽입니다. 그래도 뭐 다른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합니다. 다 하면서 이 운동을 한번 섞어보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물병 운동하면서 특별히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탁 잡고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펼쳐서 그죠? 요게 아니고 약간 펼쳐서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해보면 한 15번이나 20번 정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고 딱 옆에 의자 있으면 탁 앉아보세요. 이렇게 한 20번 정도 딱 하고 앉아보면 저는 좀 세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른쪽 횡격막이 쫙 이렇게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제가 할 때마다 느끼니까. 근데 이 동작을 제가 뭐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특히 자기 전에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왠가 하면 저도 물병 운동을 자주는 못해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낮에 할 때는 이 운동을 잘 못하게 돼요. 그냥 이래 막 대충 흔들다가 막 또 볼일 보고 막 이러다 저녁에 차분하게 이제 내가 오늘 안 했던 운동이 뭐지 하고 이렇게 한번 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점검을 해볼 때 이거 안 했구나 해서 그냥 꼭 저녁에 하게 되더라고 이걸.
그래하고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해보면 또 어떤 때는 욕심이 나서 한 40번, 50번 또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횡격막이 쫙 들리면서, 오른쪽 횡격막이 들리면서 잠을 좀 불편하게 자기도 하고, 불편하게 자는데도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뭔가 좋은 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무리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낮이나 아침에 이렇게 시간 날 때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손가락도 이제 새끼손가락 뭐 이런 손가락 다 끼고 이런 거 운동을 다 해보죠. 우리 손가락 운동 그 쇼츠 동영상에서 다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어깨 동작이나 옛날 또 물병 운동할 때도 손가락 마디마디 끼워서 하는 그것도 이제 저녁에 운동을 다 하거든요. 근데 특히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했을 때 유난히 횡격막이 들리더라. 그리고 또 아까 물병을 앞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것도 횡격막이 들리더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횡격막이 우리가 좀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느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운동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병을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드는 겁니다. 물병을 이렇게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운동할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런 앞쪽 아래쪽에서 위로 해서 뒤로 넘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해주면 이 어깨 뒤에서 또 받아준다.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으로 뒤로 들으니까 이 위쪽을 좀 강화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만 강화해 주는 거예요. 앞쪽에서 받아 올려서 또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캐틀벨을 이렇게 손에 잡고, 양손에 의자에 앉아서 양손에 잡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깨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거 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슴 내밀기하고 거의 동급인데, 가슴도 이렇게 내밀는 건데, 근데 캐틀벨을 이렇게 들고, 그죠? 제가 요즘 요거 좀 자주 하거든요.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물병인데 캐틀벨을 이렇게 의자에 앉아갖고 딱 들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어깨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깨를 든 상태로 이렇게 좀 꿀렁꿀렁 하세요. 힘들면 잠깐 이렇게 쳐져도 되는데 제가 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한 3초, 4초 있다가 턱 내려가고 3초, 4초 있다가 턱 내려가고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내려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캐틀벨 5kg짜리 양손에 잡고 이렇게 들고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꿀렁꿀렁 또 팔을 캐틀벨을 잡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깨 회전근 쪽에도 좀 이완이 되고 스트레칭이 되고 힘들면 좀 내려놓고 이게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인데 이것도 사실은 횡격막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들어 올려주고, 나중에 이게 딱 들어 올려지면 여기 좀 그러니까 소장 윗부분이 좀 약간 비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좀 들어요. 이게 횡격막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창자가 거기 딱 이렇게 빈 공간을 메우지 못하고 약간 들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럴 땐 또 일어서서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이용해서 들었다 내렸다 하면 윗배로 또 올라오죠. 이런 원리들을 계속 적용하면서 내 몸을 최상의 상태로 자꾸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캐틀벨 운동하기 전에는 왼팔 운동을 조금 먼저 좀 하시던가 끝나고도 조금 하시던가 이게 뭐 턱걸이 같은 거 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좀 힘을 좀 이렇게 한 7, 8번 주기도 하고 어떤 때 이제 왼팔이 좀 약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캐틀벨을 이렇게 하기 전에 왼팔로 이렇게 캐틀벨을 한 7번에 8번, 많게는 10번 정도 하고 또 의자 짚고 이래서 뒤쪽으로 한 7, 8번, 10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습니다. 겨드랑이 운동도 하고.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에요. 왠가 하면 원래 왼쪽 어깨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이건 제가 최근에도 한번 제가 아는 분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똑같더라고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왼쪽 어깨가 두꺼워요. 오른쪽 어깨가 얇아요. 그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나타나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 제가 가끔씩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게 맞더라는 얘기가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어깨가 더 강한데 동일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또 왼쪽이 세질까요? 그래서 이제 턱걸이를 이렇게 미리 한번 하고, 그죠? 캐틀벨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하면 캐틀벨을 양손에 잡고 있다라는 거는 이 팔 쪽으로, 그러니까 딱 잡고 머리도 이제 살살 흔들어 주세요. 머리를 살살 흔들어 주시고 이러면 이 폐가 싹 횡격막이 들리면서 폐도 싹 들리면서 팔에 이제 무게를 잡고 있으니까 팔 쪽으로 피가 들어올 때 머리를 살살 흔들어 주고 턱도 좀 흔들어 주고 앙앙 좀 해 주고 목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어 주면 머리 쪽으로도 피가 이렇게 부드럽게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좋은 느낌이에요.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동영상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